Good afternoon, Jay Lee. Since the majority of the audience are Korean, let me switch the language. But before that, it's my honor and pleasure to become one of the speakers of this session. And one of my friends from the MIT Media Lab, John Maeda, now he is the president of LISTI. He informed me that how the conference is great is. And I'll be the third place presenting from the MIT Media Lab. But hopefully next year there will be more audience and more attention from the national, also global. Okay. 안녕하십니까. 이저쇼를 하고요. 좀 전에 너무 인상적인 프레젠테이션을 거왕한테 받으셔서 굉장히 재밌었는데, 저는 사실 오늘 이 세션의 주제인 네트워크의 힘과 그 다음에 소셜 플랫폼이 가진 가능성, 그것을 단순히 이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이 소셜 네트워크라는 산업, 그 다음에 국가, 기업, 개인까지, 특히 문화까지 들어가는 비율을 한번 버드 아이가 돼서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한번 내려오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대하셔도 좋을, 아마 전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몇 가지의 글로벌 소셜 애플리케이션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캐피탈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산업화 시대에는 사람의 힘, 육체적인 노동,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주어진 하루 24시간의 힘에 의해서 어떤 자본력을 키워왔습니다. 정보화 시대에는 그것이 지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단순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이 두뇌와 여러 가지의 그 상상력을 발달로 한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자본화시켰습니다. 이제 네트워크가 되는 시대에는 아마 그것을 넘어서는 단순 한 사람, 여러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소셜 캐피탈이라고 하는 사회적 자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셜 파워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그것의 경쟁력이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국가, 기업, 개인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다시 시계를 축을 10년 전으로 돌릴게요. 10년 전에 정확하게 헥터 루이즈라는 AMD 체어맨께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15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의 50%가 인터넷에 액세스할 것이다.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는 아직 2011년에 있는데 현재 21억 명이 인터넷에 액세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31%밖에 안 되고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앞으로 올 4년 내에는 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인터넷 액세스가 가능할 것이고, 저기 50 by 15이라고 하는 포뮬라는 달성을 할 것입니다. 저런 인터넷에 액세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것이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움직이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인터넷이 더 이상 정보의 채널화가 아닌 어떤 모든 행동, 모든 일과 문화와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일상이 되어버렸는데, 이것을 바로 컨슈머 인터넷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URL에다 쳐서 어떤 정보의 사이트를 접근하는 형태의 인터넷이 아닌 음악, 동영상, 텍스트, 메시징, 모든 분야의 멀티미디어 디지털화된 컨텐츠가 어떤 디바이스에서든 휴대폰, PC, TV, 자동차 내비게이션까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디바이스에서 인터넷을 액세스하게 되고 컨슈머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현재 TV를 보면서도 38%라는 사람들이 PC나 휴대폰을 통해서 SNS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TV에 있는 컨텐츠를 얘기할 수도 있고 단순히 일상을 공유하는데 이미 일상에서는 멀티태스킹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들여다봤습니다. 전 세계 현재 7억 명이 넘어갔다고 하는 인구 중에서 현재 12억 명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륙별로 보면 사실 인구가 많은 차이나서부터 미국, 이런 브라질 같은, 인디아 같은 나라가 아직은 많죠. 액티브 유저라 하면 한 달에 한 번은 꼭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를 접속을 해서 거기에 흔적을 남기고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1100만 정도가 있지만 사실 굉장히 액티비티는 높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사회적 시대 정신이죠.
우리가 예전에 민주화 시대를 거치고 그런 그 산업화 시대를 거칠 때 시대 정신이 아닌 사회적 시대 정신이란 무엇일까? 요즘 다시 언급되는 얘기들은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요. 그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과 연결이 되거나 어떤 자료를 컬렉트하기에 굉장히 좋은 플랫폼화된 이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혼자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컨퍼런스에 오신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 우리는 불과 몇천 명에 불과한 사람들이 이 작은 홀에 모여 있지만 이 컨퍼런스는 전 세계로 흘러나가는 채널을 인터넷이나 휴대폰이나 모든 SNS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사회적인 네트워크 그리고 정보의 공유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수만큼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소셜 DNA라고 합니다. 산업적인 얘기를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하다 보면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글로벌 SNS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 왔습니다. 물론 스카이프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몇 년 전에 그룹폰까지 하나하나가 전부 다 디스트럽티브한 프로덕트였습니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만든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기존에 많은 불편함을 아니면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었는데도 못 줬던 것들을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죠. 재미있는 것은 정부 차원이나 기업 차원에서 들여다볼 밸류에이션입니다. 아직까지는 페이스북을 만큼 따라가는 소셜 네트워크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전 세계로 다 합쳐서 현재 5조 원이 넘는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매출은 5조 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들의 가치는 그거의 25배가 넘는 125조 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거의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왜 사람들이 이런 회사들과 이런 서비스들의 가치를 저렇게 높게 부를까요? 그거는 그 안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제품 하나 파는 그런 형태가 아닌 이거는 인올가닉하게 계속해서 서비스가 증가시키고 그 사람들이 하나의 마케팅 채널도 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의 오피니언 리더가 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의 이 서비스를 더 증폭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치가 높습니다. 그만큼 소셜 네트워크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지역이나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나라와 모든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최대의 산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불과 2-3년, 지난 2-3년 동안에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마트폰의 아주 급속한 보급은 또 하나의 파라다임 시프트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고요. 이제 모바일은 더 이상 그 웹 다음에 오는 수식어가 아니고 모바일이 먼저 오고 오히려 그게 메인스트림 비즈니스가 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이미. 앞으로 그것이 이제 컨슈머 인터넷처럼 퍼져나가는 것은 불과 한 3-4년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48%의 스마트폰 보급률을 보이고 있고요. 개도국이나 중의 그 나라들에서는 벌써 작년 대비 거의 한 200-30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흑백 핸드폰을 보다가 칼라로 넘어올 때의 시기가 불과 3년 만에 전부 교체가 됐듯이 스마트폰은 그만큼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서비스가 기존의 인터넷 기반의 웹에 했던 것들에 있었는데 순식간에 이제 모든 웹 서비스들의 반은 50%는 모바일로 이동할 것입니다. 나머지 반도 모바일과 연계된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존재하기가 힘듭니다. 그 정도로 산업계, IT 업계에서는 그만큼 많은 기대와 변화의 흐름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리서치 기관에서는 이 소셜이라는 거대한 축과 모바일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축을 넣고 리서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의 몇 가지의 그 요약본을 보면요. 이것이 결합됐을 때의 파워가 왜 큰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는 웹사이트에서 오픈네스라고 하는 개방성, 웹의 개방성을 가지고 모든 정보와 네트워크를 공유하던 것들이 모바일의 실시간성, 그리고 즉시성이라고 하는 것과 맞물리면서 일어나는 파괴력은 인터넷을 창조한 팀 버너리의 말처럼 모바일 웹의 시대가 정말로 도래한 것입니다. 모든 SNS 사용자 중에서도 지금 벌써 한 500억 명 정도는 모바일로 접속을 하고 있고요. 2016년이 되면 17억 명이 모바일로 SNS를 한다고 합니다. 예측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의 SNS 하시는 분들은 아마 모바일로
수시로 자기의 SNS 사이트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내 친구들의 활동, 액티비티들이 어떻게 있는지 업데이트를 하고 계실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의 예측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가지고 가는 생활 패턴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인볼브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이전에 그 벤처 같은 곳에서 일어났던 많은 사람들 쓸 수 있는 메신저 앱도 만든 벤처도 해봤지만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것을 또 하나의 시장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국내 사용자들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글로벌리 왜 제조사들은 나가서 승승장구하는데 서비스 프로덕트를 만들거나 아니면 IT 업계의 그 온라인이나 모바일 베이스로 하는 친구들은 왜 많이 못 나갈까? 물론 지역적인 한계가 굉장히 많이 두둑했죠. 좋은 제품이란 이 모양이라든지 디자인인데 피처에 의해서 많이 팔릴 수가 있는데 서비스하고 프로덕트는 굉장히 로컬라이즈된 형태의 컨텍스트를 담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컨셉이 차세대 모바일 SNS 서비스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썬듀라고 하는 소셜 Q&A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네이버의 지식인이라고 하면 사실 IT가 붐업을 일으킬 때 야후보다도 먼저 국내에서 시작됐고 많은 벤치마크된 외국 서비스들이 등장할 정도로 센세이션하게 지식 공유의 차원을 내가 묻고 대중이 답해주는 형태의 크라우드 소싱 형태를 띈 최초의 서비스였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국내 인터넷 업계의 1, 2위가 바뀌었죠. 그 모멘텀이 또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는 스마트폰에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 형태를 그대로 모바일로 옮긴다기보다는 Friends of Friends라고 하는 싸이월드의 2000 개념을 도입해서 제가 여기 들어서 수천 명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테크 플러스에 오신 분 중에 누구를 아십니까? 라고 하면 저는 제 친구 네트워크에서는 모릅니다. 근데 제 친구 네트워크들 중에 제 주소록에 있는 200명 중에 또 200명이 되면 4만 명이 되고 4만 명들이 200명씩을 갖고 있는 휴대폰 주소록을 보면 그게 8천만 명이 됩니다. 그 정도의 파괴력을 가진 이 네트워크 효과를 이용한 사실 카카오톡도 그랬지만요. 똑같이 그렇게 통화하게 되면 여기 관중석에 와신 어느 분 중에 한 분은 오늘의 제가 모르는 연사를 알고 계실 겁니다. 첫 번째 효과는 네트워크 파워고요. 두 번째 효과는 트러스트 네트워크, 신뢰가 가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질문과 대답을 하기 때문에 그 정보의 가치는 그냥 인터넷에서 떠도는 가치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착안을 한 소셜 Q&A 서비스는 단순히 저 플랫폼 하나에 질문과 큐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큐가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는지의 관계도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대답의 컨텍스트를 같이 연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중에는 사실 이 자리에 쓰셔도 그리고 발표를 하셔도 되실 만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숨어있는 고수들이시죠. 저처럼 이렇게 이름 달고 나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고수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소셜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썬듀는 무엇을 제공하냐 하면 만약에 중국의 만리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안 가봤고 가야 되는데 제 친구 중에 가본 사람도 없는데 그 네트워크를 몇 단계만 통했더니 아주 엑스퍼트를 찾아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여행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이 우수 썬듀 엑스퍼트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분야별로 나눠줄 텐데 썬듀 앱은 앱 하나가 아니라 썬듀 메디컬, 썬듀 거버먼트, 썬듀 SK 각각의 조직별로 그런 엑스퍼트나 Q&A를 던질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므로 인해서 소비자와 생산자 간에 직접적인 대화 채널을 열어주고 그것을 단순 단문 채팅이 아니라 정보가 흐르게 하는 채널을 만들 것입니다. 언젠가는 썬듀 테크 플러스가 빨리 생겨서 이제 그런 것들을 쉽게 만들어서 테크 플러스의 전 세계 어디언스들과 여기 와 있던 연사들이나 볼런티어들이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리고 질문을 공유하는 그런 세상이 올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보여드릴 몇 가지는 지금까지 나왔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의 단점을 지적하면서 발견되는 현상들입니다. 첫째, 모든 소셜 네트워크는 한 곳에 다 있어야 됩니다. 페이스북도 그렇고 트위터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싸이월드도 그렇고 사진, 음악, 동영상, 채팅까지 모든 데 다 있습니다. 주제도 각각입니다.
근데 그 주제를 조금씩 프래그멘트하게 띄어내다 보면 그 중에 컨텍스트라는 것이 발견이 되는데 하나가 음악입니다. 아까 좀 전에 그 오카리나도 음악을 주제로 사람들이 뭉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실제 일상생활에서도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 음악 중심으로 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음반이 나왔는데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에 만든 것은 제 폰 주소록에 있는 친구들이 똑같은 이 뮤직벙크라는 앱을 갖고 있으면 제 친구가 가진 음악의 리스트를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키아트 원장님께서 저랑 같이 이 아이폰 앱을, 안드로이드 앱을 갖고 있다면 나훈아를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최근에 나온 소녀시대의 더 보이즈라는 신곡을 제 친구가 다운받게 되면 핸드폰에 저는 그거를 immediately 노티스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그 노래 좋니? 나도 어떻게 다운받아야 되는데 이런 서로 간의 채팅 서비스를 같이 연계해 있습니다. 친구가 즐겨 듣는 음악 그런 송들을 나랑 공유할 때 또 하나의 소셜 네트워크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패션입니다. 패션도 내 친구가 입은 옷에 대한 태그, 이 옷을 어디서 샀지? 이 옷은 어떤 스타일일까?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것을 한데 묶어서 전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이 자기가 입는 스트리트 패션들을 집에서 입는 옷들을 올려주고 그것을 공유하게 하는 패션 드리븐 된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컨텍스트 SNS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음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일상은 의식주로 시작하잖아요. 의식주하고 커뮤니케이션. 그 마지막에 오는 음식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느 집에 가서 어떤 베이글을 먹었는데 그 베이글에 어떤 버터가 더 많이 들어갔다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고요. 단순히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그 LBS형의 생활형 정보 지도 기반으로 한 그런 형태의 그게 아니고 훨씬 더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미국 가서 메뉴판을 보시면 아마 고추가 그려지는 그림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매운 강도를 표시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표시하게 해서 그런 것들을 공유하게 되면 내가 굉장히 짠맛을 못 먹는구나. 내가 매운맛을 먹는구나. 그리고 이 음식점이 좋다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공유되는 디시 베이스드 된 메뉴판의 그 SNS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개가 더 있는데요. 기존의 SNS 하면 그냥 웹사이트에 나를 프로파일을 등록하고 그거에 의해서 나의 일상을 공유하고 친구들과 공유하는 그런 형태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SNS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명함을 교환하는 게 SNS의 시작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제 명함은 이렇고 나중에 연락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는 소셜 카드, 즉 페이스 카드라는 형태의 디지털 명함을 만들고 그 명함이 단순히 자기가 소속된 회사거나 주소 이런 형태가 아니라 자기를 표현할 수 있게 굉장히 나이스한 그림들을 사진들을 올려놓게 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어트랙티브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기 보시면 저 친구는 지금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만 해도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한 7개의 계정들을 갖고 있거든요. 전 세계 SNS에. 이제 그런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처음에 모르는 사람 거를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하게 되는데 주소록 기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 카드가 있으면 제가 주소록에 등록하는 순간에 바로 저 카드가 저한테 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셜 프로파일이 페이스북 중심이구나, 트위터 중심이구나, 아니면 피카사 중심이거나 유튜브 중심이거나, 아니면 싸이월드나 미투데이나. 그래서 그 사람의 속성을 금방 알아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또 하나의 소셜 네트워크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우리 일상에서 퍼져나오는 하나의 아이템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컨텐츠 드리븐 SNS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들이 특히 한국에서 글로벌리 갔을 때 K-팝이라고 하는 강력한 컨텐츠가 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는 아마 전 세계 최초로 그 K-팝 32개 아이돌, 아까 말씀드린 소녀시대를 포함한 컨텐츠를 전부 심고 그들과 팬들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열어주는 겁니다. 실례로 3주 전에 뉴욕 맨하탄에서 그 뉴저지에 있는 데서 UN 30주년 기념하고 저희 한국 영사관하고 같이 한 큰 K-팝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4만 명이 참석을 했고 이제 그분들이 사실은 에이시안 아메리칸이거나 코리안 아메리칸일 수도 있는데 사실 거긴 굉장히 아메리칸도 굉장히 많았고요. K-팝이 얼마나 그 글로벌리
지금 퍼지고 있는지는 그 현장에서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의 그 글로벌 사업의 아이템으로 판단을 하고 그 컨텐츠를 묶어서 실시간 동영상, 무대에서 바로 들어오기 직전에 몇 마디 저 무대에 올라가요 하는 메시지들을 팬들한테 공유하는 비공개 동영상 콜입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 중에 컨텐츠 문화를 유통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게 단순히 컨텐츠를 구매하는 형태가 아니라 저 안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는 보아라고 되어 있는데 보아의 팬클럽이 있고 거기에서 SNS를 할 수 있고 담화 메시지를 보내줄 수 있는 하나의 커뮤니티와 커뮤니케이션, 거기다 컨텐츠까지 하는 3C 전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한 5개의 애플리케이션들은 월드 프리미어였고요. 이번 달과 다음 달 초에 이어서 일주일에 하나씩 계속해서 런칭이 되는데, 사실 국내에서는 만나보시기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로 나가는 모티베이션이 먼저라서 일단 글로벌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 마켓에 출시가 되는데, 외국 계정 가진 분들은 아마 다운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SNS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사실 오늘 주제가 예술과 기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더 중점적인 것이고, 사실 SNS 하면 사실 우리가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으면서도 사실 이게 IT에 센트릭된 사람들, SNS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에는 나는 어떻게 하면 그런 SNS 서비스의 친구들을 많이 확장시킬 수 있을까? 인간이 가진 본성이거든요. 굉장히 내성적일 수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온라인 세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를 갖고 싶고 그들과 공유하고 싶은 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계정 하나 열어놓고 누구든지 친구를 막 넓혀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페북에 1000몇백 명이 넘지만 사실 친구는 한 200명 안쪽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네트워크가 넓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웨이 커뮤니케이션, 서로 간의 친밀한 대화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그 컨텍스트를 제가 테드 테크 플러스 온다고 얘기했을 때 그 분야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게 무슨 컨퍼런스에 대해서. 바로 이런 것들이 SNS를 잘못 판단하고 기업이나 아니면 국가나 개인들이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그냥 사이트 하나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오세요, 나 친구 맺어줄게 하는 마케팅적 접근 방식은 진정성이 떨어집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제 그런 어프로치보다는 훨씬 더 다른 어프로치들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 대 사람이 굉장히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결돼 있다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도 저기 오늘 나온 연사들이나 여러분들에서 제가 영향을 받듯이,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또 그런 사람들한테도 옮겨가듯이 경험치는 항상 옮겨가게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이디어들은 굉장히 그라스루트,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같이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일방형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돼서는 예전에 브로드캐스팅 미디어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더 이상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그런 거를 바라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몇몇 굉장히 왜곡된 표현을 하는 소셜 네트워크 유저들에 의해서 집단화 옮겨지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자동 정제작용에 의해서 정화되니까요. 세상이 그렇게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아젠다에서 드라이브 되지는 않습니다. 단 모두가 오픈된 세상에서는 누구나 아이디어를 개진할 수 있고 그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는 있습니다. 의견을 모아서 가는 데는 그거는 사회적인 힘이 가는 것이지 어떤 의도된 형태의 힘으로 진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한 기술은, 특히 디지털 기술은, 빛과 아름이 만나는, 이런 빛과 아름이 만나는 디지털 기술들은 혁신에는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비잉 디지털 쪽에서 더 인볼브돼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기술들을 통해서 우리가 라이프화 시켜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됐을 때,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문화가 됐을 때, 그게 완성이라고 봅니다. 오늘 같은 컨퍼런스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를 던지고 있는 컨퍼런스입니다.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고 많은 혁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그것들이 우리 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그 문화들이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어떻게 현상들이 발굴되어져야 정말 혁신이 가능한가에 대한 얘기죠. 제가 얼마 전까지도 몸담고 있었던 원 랩탑 퍼 차일드라는 저가형 컴퓨터를 개도국에 나눠주자는 비영리 재단에서는 실제로 아프리카 저기 네팔 카트만두의 한 시골촌
아니면 오시아니아에 있는 굉장히 작은 외딴 섬에 있는 아이들한테까지도 컴퓨터를 보급하려고 합니다. 무상으로. 이유는 저 아이들이 그 환경에서는 가지지 못하는 정보와 지식과 커뮤니티를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져가야 될 퓨처라고 봅니다. 어드밴스 선진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모든 네트워크, 지역적 기반을 허무르고 경제적 빈곤을 허무르고 우리가 갈 수 있는 모든 네트워크 상에서 누군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삶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휴먼 소셜 DNA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인류는 한 번도 나쁜 길로 간 적이 없어요. 소셜 네트워크는 그 파워를 보여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